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메이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시장의 탄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네. 어저께 강한 반등이 나와서 살짝 눌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 오늘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상당히 힘든 상황에 놓였다가 예. 어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예. 1.5% 정도의 강세를 보이는데 참 어렵습니다. 시장이 그대로 다시 뭐 쉽게 얘기해서 토해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하락전환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기관과 금융투신이 어제 매수했던 물량을 그대로 다 반납했다. 다시 한번 팔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프로그램 이 차익, 빅차익 거래를 통해서 지수에 대한 변동성들. 그래서 어제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당일 거래에만 집중하시고 오버나잇을 하신 부분들을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10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장세들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3천 정도는 한번 다시 한번 좀 넘었다가 거기에서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별다른 지금 호재도 악재도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평상시 상황에서 금요일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대체 휴일이 월요일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좀 미국 시장이 갑자기 하락 전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관 쪽에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의 증시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10월이기 때문에 그냥 기간 짧게 갖고 가자라는 얘기였습니다.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뭐 3일간의 휴일을 앞두고 네. 새로 고침하는 주제를 2개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소예요. 아까 투자 시스펙에서도 다뤄봤지만 수소의 선도 국가를 이제 갖고 가겠다. 네. 이전이 발표되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 좀 답답한 흐름인데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료가 유입이 되다 보니 관련주들이 좀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네. 상승 모멘텀이 될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9시 뉴스에서도 다 보도가 됐었죠. 네. 대문짝으로 딱 실렸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때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연설하셨는데 그렇죠. 수소 광고 관련된 비전 발표하시면서 네. 또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또 코멘트를 진행하셨고 네. 거기에다가 또 현대모비스에서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수소 연료 전지 울산 쪽에 1조 3천억 정도 넘게 투자하겠다. 네. 그러면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사실 어제 장 종료하고 나서 이에 대한 뉴스 플로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간에서 대부분 수소 관련 업종들이 시간의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물론 이제 오늘 장 초반에는 사실 오늘 딱 이 수소 관련주가 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뭐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했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지수 자체의 영향을 좀 받아서 시간의 상한가 같은 종목들이 한 10% 기준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상한가라는 게 15% 17% 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일진아이 솔루스 쪽으로만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모가 이하까지 좀 떨어진 경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쪽으로 저가면서 붙으면서 그쪽만 좀 잘 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2년 차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청와대에서 수소 차를 타고 퇴근하신 모습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수소 광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연설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한번 보니까 이제 그레이 수소 100% 공급 구조를 만들어서 2050년까지 진행하겠다. 네. 근데 이제 2050년까지 이 세계 수소 시장 규모 자체가 엄청나더라고요. 1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경 4천조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예. 그 부분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소 연료라든지 수소 관련된 이 또 기술들을 좀 많이 좀 독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제2의 반도체 형식으로 좀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모멘텀을 좀 만들고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2년 전과는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큰 차이는 없었는데 좀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코멘트가 좀 나오면서 오랜만에 또 이제 수소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니까 눌려 있었던 그동안 많이 과대 납포했던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은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어쨌든 2050년까지 아까 시장 규모 말씀드렸기 때문에 뭔가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이제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한 시점에서 그에 대한 조금 시각이 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당장 쫓아가는 거는 조금은 자제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2050년 하면은 참 30년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네. 까마득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2050년까지 상승하는 아니면 파이가 그렇죠. 커지는 산업이야라고도 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라보냐에 차일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시장이 워낙 급하게 하락하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에서의 아이디어가 그래도 정부가 만들어주는 수요 쪽 그리고 계속 커질 수 있는 아이디어, 초창기 이런 것들이 불붙으면서 수소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주도주를 변화는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뭐 중기적으로만 봐야지 2차 소재 뭐 이런 거 혼합돼 있지만 배터리 소재 쪽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시각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4대 소재 업체들이 지금 뭐 오늘 또 포스코 케미칼 관련된 뉴스 플로우도 나왔었고 예, 좀 약간 좀 혼선이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변동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이 나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수소로 갈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네. 글쎄요.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고 싶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제 기억이 5년 전에 사실은 이제 테슬라 관련주라고 엮여 있었던 우수 AMS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공급했지만 지금 공급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 조금 초기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제가 중기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뭔가 이게 바로 이게 2차 전지가 뭔가 눌리면서 숨고르기 나오면서 수소 쪽으로 이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뚜렷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50년이라고 하면 정말 30년 뒤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물론 이제 성장은 하겠지만 중간에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내년 3월 달에 좀 대형 정치 이벤트인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뭐 정권이 교체된든지 이렇게 된다면 다시 또 제로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제가 주도주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네, 뭐 잠깐 그러니까 댓글에 올라왔어요. 아, 상승의 네. 서먹님께서 아까 네. 이제 일진아이소루스 얘기할 때 네. 공모가 아래로 내려간 적 없는데요. 근데 아까 아마 신광수 매니저님이 시가 시가, 예. 네, 제가 또 일진아이소루스 공모청에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바로 피드백을 또 드릴 수 무서워요. 있었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공모가 이하로는 내려간 적은 네, 없었다 네, 정도 네. 예. 시정을 했고 이게 중기적인 상황이고 또 참 이게 복잡한 게 내년 3월에 이제 대선이 있다 네. 보니까 네. 대선 이후에 또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하겠지만 좀 중기 이상으로 시각을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좀 네.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중기적인 이상을 가더라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화학 그리고 뭐 현대 그룹주들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좀 꼭 집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종목을 조금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 네네네. 현대모비스죠, 당연히. 현대모비스. 네, 뭐,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았었나요? 그죠? 네, 그것도 이것도 그렇고요. 신광수 매니저랑 저랑 이제 방송을 좀 자주 했던 게 많은데 네네네. 수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진짜 좀 꾸준하게 예전부터 현대모비스 밀었던 거 제가 기억을 수소는 합니다. 모비스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수소 관련된 또 캐파 증설도 이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대기업이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한 모멘텀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현대모비스라는 부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부품 관련주잖아요. 결국 현대자동차의 모든 부품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R&D 센터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현대모비스 또 연구센터도 자주 방문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정치권에서 받고 있는 또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대장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바닥에서부터 지금 거의 6% 가깝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한화 지주사죠. 그룹사인데 다양하게 많은데 사실 한화 밑에 있는 바로 한화종합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한화 임팩트라는 회사로 변경이 됐는데 굉장히 세 보이죠. 임팩트라고 하니까. 임팩트 있네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종합화학 회사인데 수소와 그리고 가스를 결합해 가지고
이제 전력을 생산하겠다, 전기를 생산하겠다 이런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또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화 관련된 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한화 임팩트가 이제 내년 정도에 지금 또 IPO를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또 부각 가능성이 있어서 예. 한화 최근에 또 이제 정배우를 전환을 했고요. 차트적으로 네. 봐도 그래서 좀 꾸준하게 좀 또 수급적인 부분에도 좀 꾸준하게 또 외국인들이 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장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종목이 대장이 될 수 있겠지만 예. 현대모비스 직접적인 보수는 직접적으로 볼 때는 현대모비스지만 조금은 뭔가 간접적으로 뭔가 전력 생산을 그 전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산할 때는 또 이제 수소와 가스를 이용한 또 이 하나 임팩트에 대한 또 지분 가치 부각 한화 이렇게 두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비스와 한화.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개별 모멘텀 어떻게 보면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닝이 좀 나오고 그리고 중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종목을 딱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비스와 한화를 어떻게 보면 수소와 관련된 리프레스 기준으로 얘기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을 넘어갈 텐데 어쩔 수 없이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매주 내지는 거의 뭐 한 달에 두세 번 이상은 리오프닝 내지는 뭐 위드 코로나 같은 말이죠. 네. 같은 말인데 위드 코로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트와이스의 콘서트도 열리고 네. 굉장히 지금 뭐 너무 좋아하시는데. 심장이 콩당콩당 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식스팩 하는데 설레더라고요. 아 그러신 예. 거예요? 아 뭐 저도 가보고 싶지만 뭐 그렇게 네, 하여튼 11월부터는 어쩌면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있고 네. 또 저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또 오늘 2차 맞잖아요. 아, 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2차 접종률도 지금 50%가 훌쩍 넘고 네. 11월이 넘으면 70%까지도 다가가기 때문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증시 차원에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네.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주가는 먼저 왔다. 오히려. 좀 특히 이제 여행, 음. 뭐 이제 관광, 항공 그 쪽이 좀 보복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정말 뭐 실생활이라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뭐 정말 주말 껴서라도 동남아라든지 일본 뭐 이런 중국이라든지 좀 가까운 또 국가를 좀 대상으로 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보복 소비.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막혔으니까 이제 명품 소비로 사실 좀 많이 이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명품관이 뭐 2시간, 3시간을 뭐 웨이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또 여행을 또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크게 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다시 또 말이 좀 바뀌었죠. 네. 인수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린 또 입장이기 때문에 예. 좀 꺾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위드 코로나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9일 날 일단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11월 9일로 지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너무 조금 많이 올라간 겨냥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만약에 고가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네. 지금 눌리니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물리신 분들이 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제가 조언은 네. 6개월 뒤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6개월 뒤. 6개월 뒤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단기적으로 조금 과속을 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조금 짧으면 한 달, 뭐 길면은 또 분기 조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6개월 뒤가 한 반년 정도 뒤를 보시면 어느 정도 계좌에서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을 갖고 있다가 좀 손실 보시더라도 지수가 뭐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계좌가 정상화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조금만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항공주라든지 네. 이쪽을 조금 이제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거 뭐 이제 머크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좀 고가에서 좀 매수하신 분이 많은데 소비주는 조금 길게 보시는 관점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추석이 지났지만은 추석 때까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추석이요? 좀 그러니까 길게 보면 1년이겠죠. 아, 길게 1년이나? 네, 1년 정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거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먼저 주가가 상승했고 네. 정말 리오프닝과 관련된 데이터, 월간 실적이든 아니면 분기까지 봤을 때 실적의 소위 말하는 그로스, 성장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가자라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가 되면 뭐 3월에서 6월 그렇죠. 정도의 실적이 네. 발표가 될 테니까 그때까지 끌고 가자라는 얘기고 그럼 거꾸로 그때까지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이번 시장. 솔직히 그러니까 예측이 안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네. 리오프닝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 우리가 금융위기나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갔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누구나도 알고 있었던 아이디어들. 이거 마스크 빨리 벗고 싶다. 그렇죠. 마스크 벗으면 여행 갈 거야. 마스크 벗으면 뭐 어디 갈 거야. 아니 뭐 살 거야. 이런 네, 것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먼저 올라버렸던 그렇죠.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수익률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번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업종과 이런 종목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한번 그건 또 한번 제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사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지수는 좀 어려워요. 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되게 헷갈리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어 중에서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글로벌의 이 전체 운용 투자 자금이 통상 이제 채권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채권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너무 지금 이제 채권에 대한 투기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 종료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은. 근데 그 자금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미국은 견고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리면서 미국 시장은 조정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바로 그냥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봤을 때 미국은 확실히 그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글로벌 투자 자금의 70%를 담당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비슷한 형국입니다.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요거 말씀드리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한국의 10년물과 미국의 10년물을 지금 갖다 놓은 차트입니다. 네.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게 지금 미국 빨간색이 미국이고 위에 있는 게 파란색인데 거의 추세 자체가 좀 비슷하죠. 네. 근데 미국은 확실히 이제 뭐 조정 마무리도 좀 올라가는 분위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사실 조금 여기 있던 이 채권에 있던 자금들이 조금 이제 엑시트를 해서 위험 자산 주식 시장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넘어와야 되는데 달러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뭐 에이저들이 뭔가 정말 우리나라에 엑시트 하는 건가? 아직은 좀 의문이 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에 대한 분위기는 10월 중순 정도가 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양도소득세 이슈도 있고 수급 교란 요인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비체감 섹터에서 체감 sek터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도는 장세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했지만은 그레이트 로테이션보다는 국내 증시는 약간의 그 유동성 로테이션, 그러니까 섹터별로의 그 로테이션 장세가 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하시면 또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좀 지켜보는데 11월부터 이 분위기가 완벽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어쨌든 10월 중순까지는 이런 섹터별의 변화, 유동성 로테이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섹터별로 그 부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 연휴 앞두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 주말에 또 이제 위드 신광섭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서요. 네, 오랜만에 한 2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공개 강연회를 진행하는데요. MBN골드 사이트 또는 유튜브에다가 이제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내일 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 올 때 어디 나가지 마시고 오후 2시 정도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시니까요. 내일 위드 코로나 그리고 비체감 섹터에서 그 체감 섹터 관련된 부분도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드릴 테니까요. 내일 오후 2시에 한번 여러분 공개 강연회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 위드 신광섭 매니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